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 행동경제학 관련 4장의 내용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숫자를 볼 때 큰 것 위주로 보죠. 큰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실험한 게 있는데 요 내용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이들이 매월 $50의 금액을 연평균 10% 수익의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고 전제하고요. 65세 때 누구 자금이 더 커져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으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답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잠깐 들어볼까요? 갑돌이와 갑순이, 편의상 이름을 이렇게 정했고요. 갑돌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부터 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어진 29부터 65세 은퇴까지 매월 $50씩 연평균 10%의 뮤추얼 펀드에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는 37년이고 금액으로는 22,000불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갑순이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하고 취직하자마자 $50씩 8년간 투자해서 총 $4,800를 투자한 것으로 전제가 되었어요. 자, 37년 저축한 것과 8년 저축한 것,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생겼을까요? 이미 마음속에 이 숫자를 들으면서 답은 나오셨죠? 또 22,000불 투자한 것과 4,800불 투자한 것과 어느 쪽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답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면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 보자면 37년간 월 50불씩 총 $2,200를 투자했을 경우에 생기는 돈은 21만 7,830불이 되어요. 근데 갑순이는 고작 8년간 $4,800를 투자했지만 65년에 되어져 있는 돈은 22만 6,650. 훨씬 적은 금액을 내었지만 훨씬 많은 수익을 냈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금액도 갑돌이 쪽이 크고 기간도 갑돌이 쪽이 길었는데 그 무엇이 이렇게 수익을 크게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시작 시점입니다. 즉 시간에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켜 놓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복리 수익이 해를 거듭하면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큰 숫자에만 주목해서 작은 숫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남편분들과 아내분들 이런 문제로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남편분들은 요번에 내가 사업 잘하면, 요번에 내가 업무 성과 내면, 보너스 받으면 그 돈으로 투자하자, 뭐 한 방이면 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아유 됐어요, 큰 돈 말고 그냥 매월 30만 원씩만 줘봐요, 내가 알아서 잘 불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많이 내봤자 먼저 조금 낸 걸 이기지 못하는 게 복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 눈을 뺏기는 사이에 실제로 먼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복리와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는 마음의 회개와 관련이 있는데요. 작은 숫자를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비슷한 예로 자동차 수리도 있는데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에어컨 조금 고치러 갔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음에 또 가고요. 그러는 사이에 처음에는 20만 원 내고 수리했는데 그 다음엔 50만 원 들고요. 또 한 번 더 깨끗하게 한다고 또 2, 30만 원 또 들고요. 에어컨 고치고 나니까 시트도 좀 고쳐보고 싶고 또 한 3, 40만 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다 보면 작은 부분을 소소히 수리하다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그 비용은 눈덩이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간과합니다. 이건 마음의 회개 때문에 그렇죠.
당장은 큰 돈을 쓰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착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작은 비용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출근하시면서 커피 한 잔 굉장히 소중하죠. 아침에 스타벅스 한 잔 굉장히 직장 생활에 어떤 활력이나 중요한 요소 같이 여겨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스타벅스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벅스 몇천 원짜리 먹는 생각만 했었지만, 반대로 너 100만 원을 커피 사 먹는데 꼭 써야 돼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거 정도는 해줘야 네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라고 하면서 크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ETF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뮤추얼 펀드, 적립식 펀드 하는 그런 뮤추얼 펀드에 또 돈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거기에 운용 수수료가 0.1% 차이 나는 것 역시도 작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아울러 연금저축보험 같은 또는 뭐 변액연금 같은 이런 곳에 돈이 적립되면서 발생되는 사업비, 그것도 소소하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볼 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어스원 미국 ETF 포트폴리오 성과도 잠깐 보겠는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S&P 500 인덱스의 수익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수익입니다. S&P 500이 크게 출렁일 때에도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별로 출렁이지 않고,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피어스원이 많은 훌륭한 방어 성과를 보여주면서, 아울러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에도 S&P 500이 많이 빠질 때 피어스원은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 바로 수익으로 전환되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구간을 보면 기울기는, 즉 우상향하는 것은 S&P 500이 때론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낙폭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S&P 500과 유사한 성능을 내고 있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라고 봅니다. 운영 성과를 보자면 2021년 9월 24일까지 총 313일의 운영 성과로는, 중간에 한 번 더 금액을 투입하면서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위해서 했었던 성과가 13.14%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하니까 14.62%의 수익을 내고 있었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환율이 좀 받쳐준 내용도 있긴 하고, 덕분에 그래서 0.53%의 지난주 대비 추가 상승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는 정해져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의 반기계식으로 돌려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투자하더라도 이 연환산 수익률은 거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ETF에 관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9월 24일자로 미국 내용을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보자면, 지난 주간에 중국의 헝다기업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인과 함께 페드의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어차피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페드 의장이 예기와는 달리 무언가를 다르게 처리할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조차도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정치의 변동이 없다는 것과 헝다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인식, 안전한 인식, 미지수가 해결됐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로 그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하게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주가를 부양했고, 거기에 더해서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집계에 대비 집계를 보면 전월 대비 0.9%의 그 전망치, 경제 전망치가 상승하는 등의 긍정적 요소도 많이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성장률은 테이퍼링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유동성은 미국 재무부의 경기 부양안으로 그 유동성 공급 바톤을 이어받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큰 우려는 없을 것이고, 굳이 있다면 뭐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 또는 유동성이 좋은 쪽으로만 발전할까라는 찾아서 하는 걱정 정도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감일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7월 17일 대비 미국 3대 지수 변동은 다우존스가 0.62% 상승하고 S&P 500도 0.5% 상승하고, 나스닥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0.02% 정도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셨던 이 그래프는 8월 말일자로 갱신되었던 내용이고요. 벌써 8월 말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9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이 또 이 벤치마크 내용을 갱신하는 데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번 집계 자료에서는 갱신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한 주간도 행복하고 재밌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